자, 앞으로 세무조사가 점점 늘어납니다. 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. 네, 이성우 세무사입니다. 최근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현 국세청장님이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서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방향,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? 내수도 안 좋고 또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연간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세무조사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건수는 더 이상 늘리지 않되 한 번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아주 엄정하게 세수를 확보하겠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조사 대상을 적발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특히 자녀에게 편법 증여,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같은 전통적인 이런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는 현재와 유지가 되거나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 건별로 진행이 되는 이런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되는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추징 세액이 높은 조사 대상부터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이 기재부에서 중요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세무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세무조사 건수도 자연 증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 앞으로 세무조사가 점점 더 늘어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,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. 자, 일단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예요. 법에서는 체납이나 세원관리 같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납세자가 고의로 숨겨둔 재산이나 혹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통해 가지고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기여를 한 사람,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불복 절차라고 하죠. 이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,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승소 판결에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?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금액이 있으면 또는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포상 금액이 연간 세무 공무원들 인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이걸 한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. 다만 건별로 포상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세무서와 납세자가 중요한 세금 소송에 있어 가지고 준비나 이 증거자료 수집으로 승소를 만약에 세무서에서 했어요. 그러면은 그때 승소한 금액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어줘야 될 금액을 안 내어줘도 괜찮은 거겠죠. 그러니까 이 8천만 원의 10%인 800만 원을 이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. 물론 이게 투명하게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판결문 작성, 그 증거 수집, 그리고 법리 연구 등과 같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도를 했는지 더욱 정밀하게 평가를 하는 체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내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 납세자 세금을 덜 냈으니까 추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 실적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보상금 심사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.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어떻습니까? 과연 이 포상금 제도가 합리적인 성과 보상 체계인지 아니면 세금 추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?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그 배경을 보면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 경쟁률이 어떻습니까?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간 대비 적절한 보수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이런 내외부적인 지적입니다. 2023년 기준을 보시면 이 공무원 보수가 따라가는 민간 보수를 비교했을 때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83%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.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러 직렬이 있겠지만 특히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당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미래의 날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의원 면직을 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임금 보수 체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포상금 제도가 도입이 됐을 것입니다.
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일단 당장은 눈에 있는 실적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압세자만 선별해서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, 또 포상 대상에는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등 이런 불복 절차에 따라 가지고 승소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압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불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복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 세무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실적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, 기본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?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, 그리고 윤리적, 법적인 문제나 이런 정부 계약을 통해서 얻은 정보도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원인이 2년 연속 펑크가 난 세수 부족이 원인이죠. 그래서 이런 세수 부족은 경제 환경 다변화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이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세금 체계에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공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해무군 제도 먼저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. 자, 일단은 이런 포상제도가 일단 법에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든 작든 세무조사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이 포상금 제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특히나 현재 양도, 상속, 증여와 관련된 이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아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좋겠고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유익한 세무정보, 절세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